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비트코인 뉴스 팡입니다. 2022년 1월 20일 비트코인 뉴스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신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은 비트코인 호들러인 마이클 세일러가 이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는 비트코인을 팔지 않을 것이다 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의 CEO인 마이클 세일러는 이 비트코인에 대한 수십억 베팅에 대해서 절대 물러서지 않을 것이다 라고 밝혔는데요. 이 소프트웨어 기업의 비트코인 보유 증가는 사실상 이 자사 주식을 디지털 자산의 대용품으로 만들었다라는 소리를 듣고 있는데, 이게 이제 그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이제 상장사임에도 불구하고 회사에서 너무 많은 이제 비트코인을 매수를 하니까 이것에 대한 이제 그 비트코인이 상승할 때는 좋은데 이 하락할 때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안 좋게 보는 시선도 꽤 많이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CEO는 장기 약세장이 될 수 있는 상황에서 매각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을 받았는데, 여기에서 이런 대답을 했습니다. 아니요, 우리는 판매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는 비트코인을 매수해서 보유하는 것 뿐입니다. 그게 우리의 전략입니다. 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 마이클 세일러는 굉장히 비트코인에 대해서 그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지속적으로 매입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비트코인 세일러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이 지난 11월 거의 69,000달러에서 이달 4만 달러 초로 하락한 것이 자신의 보유에 대해서 불안하게 만들지는 않는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사실 인플레이션 상승을 고려할 때 그것들은 나에게 위안을 주는 원천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인플레이션에 대한 최선의 방어는 비트코인이고, 따라서 나는 우리가 우리의 대차 대조표를 비트코인으로 전환하는 것보다 인플레이션 환경에서 우리 회사를 포지셔닝하기 위해 더 좋은 일은 없다라고 생각을 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을 해칭할 수 있는 수단은 결국엔 비트코인이 최고다라고 언급을 하는 거죠. 그래서 뭐 계속 매수를 하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마이클 세일러는 계속 지금 대출을 받아서도 계속 비트코인을 매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장기 투자를 이제 지향을 하는 것 같고, 만약 투자를 한다면 좀 더 이런 이제 확신을 갖고 하는 부분들도 필요해 보이죠. 네, 단기적으로 계속 흔들리는 것보다는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 가는 게 오히려 장기 투자자들한테는 또 하나의 마인드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FTX의 CEO가 1-2년 내에 미국 암호화폐 거래량이 3배 증가할 전망이다 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암호화폐 거래소 FTX CEO인 샘 뱅크먼 프리드가 이 미국의 암호화폐 규제에도 불구하고 성장 가능성이 있다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지난 4년간 미국의 규제 프레임워크로 인해서 대부분 암호화폐가 해외로 유출됐고, 전 세계 암호화폐 거래량의 5에서 10%만 미국 거래소에서 처리가 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조심스럽게 예측해 보건대 향후 1-2년 내에 미국 암호화폐 거래량과 유동성이 지금보다 3배는 늘어날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돕는 게 우리의 최우선 과제다 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미국도 지금 비트코인 뿐만 아니라 암호화폐에 대한 이 규제 때문에 상당히 좀 이 거래가 힘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만약 해결이 된다면 굉장히 큰 호재들이라고 할 수 있고, 이 FTX CEO도 이제 3배 이상 이 거래량이 증가할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뭐 거래소를 하고 있는 사람의 CEO의 입장으로서는 뭐 당연한 바람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솔라나에 대한 소식도 있는데요. JP모건 소속 시장 전략가이자 애널리스트인 니콜라우스 파니기르초글루가 이더리움이 NFT 내 시장 점유율을 솔라나에게 빼앗기고 있다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는 리서치 노트를 통해서 이 높은 가스비와 네트워크 혼잡으로 NFT 부분 이더리움 거래량 점유율이 2021년 초 95%에서 80% 수준까지 하락했다라고 합니다. 현재 이더리움이 해당 분야의 선두를 달리고 있지만 경쟁자인 솔라나가 계속 뒤를 쫓고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NFT 시장 점유율을 계속해
솔라나에게 빼앗긴다면 이더리움의 가치 평가에도 문제가 될 것이다 라고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솔라나의 지금 이 NFT 시장을 점유율이 계속 올라가고 있다라는 걸 언급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솔라나가 최근에 NFT 시장에서 굉장히 많이 곽광을 받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역시 거래 수수료 때문이죠. 이더리움의 수수료가 워낙 높기 때문에 이더리움 수수료가 높을 때는 80달러에서 10달러, 100달러도 넘어가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그렇게 거래를 하느니 이 솔라나로 거래를 하는 게 더 낫겠다라고, 속도도 빠르고 거래 수수료도 훨씬 적으니까 그 부분을 강점으로 지금 솔라나가 굉장히 인기를 끌고 있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더리움이 바로 지금 수수료를 개선하기는 쉽지 않아 보여서 솔라나의 인기는 한동안 이어가지 않을까라는 전망을 해봅니다. 자, 그리고 디파이 웹3에 대한 인식이 진화 중이다 라는 내용의 기사들도 있는데요. 인터넷 자본주의 도입을 의미한다 라고 합니다. 이 테라폼 랩스의 최고 경영자 CEO인 권도영 대표가 트위터를 통해서 이 얼리 어답터들 사이에서 웹3에 대한 인식이 이미 바뀌고 있다 라고 하면서 내년 디파이도 이러한 흐름을 따라 한층 더 진화할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웹3는 이 단순히 토큰이 가미된 마인크래프트 게임이 아니고 웹2가 일부 기업들의 독과점에 의해 주도되는 공산주의라면 웹3는 인터넷에 자본주의가 도입되는 것을 의미한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NFT가 그 일례 중 하나이고 디파이에서는 동일한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라고 생각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가장 성공적인 디파이 앱은 거래소, 보험 등 웹2 세계에서도 존재하는 형태가 대부분이고 이 진화한 디파이는 웹2에서 불가능한 기능을 실험하고 확장할 것이다 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유니온 스퀘어 벤처스 파트너 알베르트 뱅거는 본인 트위터를 통해서 암호화폐 프로젝트를 인터넷 프로토콜 및 초기 PC와 비교한 바도 있는데요. 이 HTTP 프로토콜을 통해서 우리는 인터넷에 무언가 게시할 수 있게 됐다. 그리고 블록체인은 데이터베이스에 이와 동일한 작업을 수행한다. 사용자는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해서 자신의 데이터를 컨트롤할 수 있고 이 비트코인 발명 전 사람들은 이러한 데이터를 활용할 수 없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 이 블록체인 분야도 진화를 하고 있다는 걸 알려주고 있는 것 같고요. 웹 1.0에서 2.0 그리고 웹 3.0으로 지금 진화하는 과정 속에 있고 디파이도 계속 진화를 하고 있어서 디파이 1.0과 2.0을 또 나누기도 하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계속적으로 이제 시장을 확장시켜 나갈 것으로 보여지고 투자 기회는 무궁무진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을 같이 공부해 보시고 투자에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NFT 라인에서 이 NFT 플랫폼 도시를 2022년 1분기에 출시할 예정이다라는 소식이 있습니다. 메시지 앱을 제공하는 라인이죠. 이 라인이 19일 글로벌 NFT 플랫폼 도시를 출시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라인 블록체인도 메타버스 참가를 목표로 하는 모습인데요. 여기에는 이제 서비스는 2022년 1분기에 세계 180개국 에서 이용이 가능하게 될 예정이고 일본을 포함해서 중국, 홍콩, 필리핀, 러시아 등 이런 나라 지역 현재 플랫폼이 인가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사용할 수는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본이 이제 아직 그 부분이 지금 라인이 굉장히 많이 쓰긴 하는데 거기서 이제 허용이 아직 안 되나 봐요. 그리고 도시라는 거 이 한글 도시를 의미한다고 해요. 그래서 역시 한국 기업이기 때문에 이제 네이버 자회사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 같은데 라인과 라인 블록체인을 활용한 올인원 NFT 발행 플랫폼이 이 도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도시는 모든 사람을 위해 구축되고 있으며 NFT 매장을 개설해서 이 전 세계 팬들과 참여하고 싶어하는 모든 브랜드를 환영한다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쪽도 네이버 측에서도 이런 부분 라인을 이용해서 지금 NFT 플랫폼을 해외에서 이제 런칭을 시키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 확장되어가는 NFT 시장이고요. 이런 시장들도 주목해서 좀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참고적으로 이런 부분에서도
이 플랫폼에서 나오는 신규 NFT들이나 이런 부분들도 처음에 이제 출연했을 때 이 대표적인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NFT를 또 펌핑시킬 가능성들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또 눈여겨볼 필요도 있겠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정리를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투자에 관련된 정보들 참고사항일 뿐이고 조언이 아니니 투자하실 때 여러분들 스스로 꼭 판단하시고 결정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금일도 방송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